나그네는 맑기를 바라는데 농부는 비 오기를 바라고 뽕잎단 아낙네는 흐린 하늘을 바라네.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한시를 읊었습니다. 이 한시가 무슨 뜻이냐? 문 총장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해석이 분분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조만간 검사장급 고위 인사들에 대한 인사도 단행될 예정인데요. 문무일 총장이 이끄는 검찰개혁은 어떤 모습일지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검찰에 7년 있었다 그러셨나요? 네. 예, 부장검사까지 하셨나요? 아니죠, 그 전이죠. 부장검사까지 하고 나오시면 출연료가 조금 더 올라갔을 텐데. 아, 그러나요? 그러면 하고 나올 거 그랬네. 그걸 몰랐어요. 그때는 예. 방송 나갈 줄 몰라서. 예. 아예 검사장까지 하고 나왔으면 좀 더. 방송 나온 사람은 출연료를 올려달라 하는데 경력은 짧고. 변호사 경력이 있잖아요. 변호사 경력이 2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예, 흥분하지 마세요. 거의 뭐 총장급 변호사. 앞으로 출연료에 좀 관여를 해주십시오. 느닷없는 깔때기에 당혹스럽지 않습니다. 깔때기를 안고 사는 사람이니까. 자, 차재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네. 오늘 뭐 하루 종일 취재하느라고 바쁘시던데 문무일 검찰총장의 네. 시가 네. 시를 읽었는데 대통령 앞에서 네. 느닷없이 꺼내서 읽은 시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조율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왜 한시를 주로 한시를 읽고 이런 건 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예. 하는 건데 검찰총장이 그 정답을 얘기하셨네요. 대통령 앞에서 왜 한시를 읊었을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대통령을 네. 향한 게 아니라 검찰을 향한 것이다.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검찰을 그렇죠. 향한 것이다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어찌됐든 본인의 난감한 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라는 전체를 한번 읽어주시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없나요? 하늘 노릇하기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 아하.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는데 농부는 비 오기를 바라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하늘을 바라네. 그래서 기자들은 여기서 등장인물이 다섯 그 화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5개 정당을 얘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하고 있긴 한데요. 어느 기자가 그래요? 기자 내려놓으라 그러세요. 그런 기사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비유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 정치권 안에서는 어쨌든 검찰총장이 이제 그 정권에서 요구하는 검찰 개혁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있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처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아직은 컨센서스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괜히 뭐 정권의 의지를 받아서 적극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그렇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 검찰 내부에서 후배들한테 반발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곤혹스러운 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 스스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바르게 잘하겠다는 얘기였다라고 오늘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시에 대해서는 좀 해석을 제가 달리합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뭐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떤 어려운 처지를 얘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 뭐 임명장 받는 자리에서 한시 읽는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결국은 이 하늘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전에는 하늘은 이제 군주를 뜻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만약에 4월 하늘에 빗댔다고 하면 그건 약간의 좀 잘못됐다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하늘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하늘은 자체는 대통령을 뜻한 그렇죠. 것이다. 저는 대통령을 좀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앞에 이런 한시를 읊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늘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이제 본인도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버랩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 앞에서 읊었다는 건 이제 대통령 하늘에 두고 하는 거고 하늘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런데 본인은 뭐그 어떤 대통령의 그러한 의지를 또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힘든 거죠, 사실은. 뭐 아마 이제까지 검찰 역사상 문무일 검찰총장처럼 해야 할 일이 많은 검찰총장이 없었을 거예요. 예. 더군다나 이제 총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뭐 사정도 해야죠. 적폐 세력 척결도 해야죠. 그렇죠. 또 박근혜 최순실 관련된 공소도 유지해야죠. 아하. 무엇보다도 본인의 직접 식구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에 또 칼을 손대야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뭐 좋게 말하면 리더십이 굉장히 발휘를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한 10개의 다리가 움직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네. 그런 이제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오히려 문어와 관련된 시를 읊었으면 더 적당했을 텐데. 예? 10개의 다리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지. 그런데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이런 얘기네요. 이 시를 독단적으로 대통령도 모르는 상태에서 꺼내 들어갖고 읽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리 이러이러한 것을 소신, 제 마음의 뜻을 밝히려고 하니 괜찮겠습니까? 라고 양해는 구하고 그 내용도 공유를 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임명장을 수여한자서 뜬금없이 제가 한시를 하나 읊겠습니다. 하고 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시를 좀 읊겠다. 그럼 한시의 내용이 뭐냐? 아마 뭐 그 정도는 대통령 밑에 있는 누구든지 수석이든지 누구 뭐 비서관이든지 그 부분에서 얘기함이 돼 있지 교감을 않을까요?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의 의미는 뭐냐도 물어봤을 거고 그 의미는 뭐 이렇다. 그렇게 얘기도 했지 않았을까요? 차 교수님. 네. 거두절미하고 이러저러한 내용을 떠나고 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것도 다 떠나서 네. 대통령 임명장 수여하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상명하복의 문화라고 했던 그 관례를 깨고 한마디 하고 그걸 또 시로서 읊은 이런 대목은 보기는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에 어제 문물 총장이 임명장 받으면서 읊은 한 시의 배경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사실 어제 문물 총장이 한 시를 읽은 부분은 비공개 부분입니다. 청와대에서 밝히지 않으면 그냥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어떻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항명의 뜻도 있는 듯한 뭔가 이런 복선이 깔린 듯한 이야기를 그럼 왜 청와대 대변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했을까? 그 부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문물 총장이 사실 이런 이 여러 가지 자신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한번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안 그러고 지금 또 본인이 그냥 전격적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걸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공개되는 게 별로 공개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 중에 하나가 파격적이고 소통하는 행보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뭐냐? 문물 총장이 혹시나 만약에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확실하게 명토를 박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한시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검찰 그동안 반성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인적 쇄신을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했냐면 검경수사권 조정론이 이번 청문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하고 별로 크게 다르지 않더라. 좋다. 제3자 기구에서 논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세 번째는 공수처 문제. 공수처 문제 단순하게 검찰만 겨냥한 거 아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나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다 대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대꾸를 해줬다는 부분도 박수현 대변인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의 의지는 설사 검찰총장이 뭔가 조직의 구성원들의 시선 때문에 뭔가 좀 망설일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이렇게 강하다는 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어제 한시를 비공개 안 하고 공개한 이유가 바로 저는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대통령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염원이라는 걸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김 변호사님, 아주 독특한데 신선하네요. 그렇죠. 뭐 이전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또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측면을 좀 배제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자, 검찰총장 후보가 4명이나 올라왔었어요. 그랬죠? 그것을 아무리 검찰 독립, 그다음에 검찰의 개혁 이런 거가 얘기가 되더라도 청와대에서 4명의 후보들 중에서 이분을 임명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으면서 임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논의가 있었죠. 당연히 있었겠죠. 본인하고도 교감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교감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4명의 이렇게 면면을 보면 그중에 특히 문무일 검사장처럼 그래도 약간 오픈마인드, 약간 그래도 개혁적인 그런 사고 그런 것 중에서 제일 문무일 총장이 제일 선순위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검찰청 후보자들은 약간 관리형. 그러니까 평범한 검사, 평은 다 좋죠. 예. 사람 다 좋지만, 그렇지만 문밀 검사는 원래 검사 때부터 약간 좀 강력한 그런 면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18기인데, 그러면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그럼 누가 검찰총장이 될 거냐 하는데, 상당히 이제 검사 중에서 좀 기수가 높은 검사들을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예. 문밀 검사를 다 꼽더라고요. 문밀 검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 상당히 마인드도 개혁적인 마인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검찰을 하면서도 굉장히 개혁적인 마인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검찰 수장이 이미 됐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 수장이 된 마당에 예. 검찰 개혁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인적서 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먼저 과거에 그 정치검찰 그렇죠. 했던 분들을 쳐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딱 정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히 우병우 라인과 관련된 정치 검찰을 쇄신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검찰총장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예. 그렇지만 공직수사비리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것은 입법에 관한 문제예요. 입법에 관한 문제. 그러네요. 입법에 관한 문제에서 나는 고위 근데 공직자 입법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검찰청에서 강력하게 저항하면 국회의원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향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 또 협의를 않고는 그렇죠. 안 되죠. 예. 그렇지만 지금 이 마당에 있어서 그걸 저항한다고 해서 이제 강하게 저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몇 번 무산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은 틀린 게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하고 검찰 개혁에서 여론이 굉장히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는데 농부는 비 오기를 바라고 뽕잎 따는 한학내는 흐린 하늘을 바라네.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한시를 읊었습니다. 이 한시가 무슨 뜻이냐? 문 총장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해석이 분분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조만간 검사장급 고위 인사들에 대한 인사도 단행될 예정인데요. 문무일 총장이 이끄는 검찰개혁은 어떤 모습일지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검찰에 7년 있었다 그러셨나요? 네. 예, 부장검사까지 하셨나요? 아니죠. 그 전이죠. 부장검사까지 하고 나오시면 출연료가 조금 더 올라갔을 텐데. 그러나요? 그러면 하고 나올 걸 그랬네. 그걸 몰랐어요. 늦었습니다. 그때는 예. 방송 나갈 줄 몰라서. 예. 검사장까지 하고 나왔으면 좀 더. 방송 나온 사람은 출연료를 올려달라 하는데 경력은 짧고. 읊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늘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이제 본인도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버랩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 앞에서 읊었다는 건 이제 대통령 하늘에 두고 하는 거고, 하늘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근데 본인은 의지를 어떤 받아서. 대통령의 그러한 의지를 또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힘든 거죠, 사실은. 아마 이제까지 검찰 역사상 문무일 검찰총장처럼 해야 할 일이 많은 검찰총장이 없었을 거예요. 예. 더군다나 이제 총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사정도 해야죠. 적폐 세력 척결도 해야죠. 그렇죠. 또 박근혜 최순실 관련된 공소도 유지해야죠. 아하. 무엇보다도 본인의 직접 식구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에 또 칼을 손대야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좋게 말하면 리더십이 굉장히 발휘를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한 10개의 다리. 컨센서스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괜히 정권의 의지를 받아서 적극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경우에 그렇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 검찰 내부에서 후배들한테 반발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곤혹스러운 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 스스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바르게 잘하겠다는 얘기였다라고 오늘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시에 대해서는 좀 해석을 제가 달리하고 예. 일반적으로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떤 어려운 처지를 얘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 임명장 받는 자리에서 한시 입는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결국은 이 하늘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전에는 하늘은 이제 군주를 뜻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만약에 사울 하늘에 빗댔다고 하면 그건 약간의 좀 잘못됐다고 나는 봐요. 예. 왜냐하면 하늘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하늘은 자체는 대통령을 뜻한 그렇죠. 것이다. 저는 대통령을 좀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앞에 이런 한시를 변호사 경력이 있잖아요. 변호사 경력이요? 2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예, 흥분하지 마세요. 총장급
변호사 앞으로 출연료에 좀 관여해 주십시오. 느닷없는 깔때기에 당혹스럽지 않습니다. 깔때기를 안고 사는 사람이니까. 자, 차재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윤성 기자님, 네. 오늘 뭐 하루 종일 취재하느라고 바쁘시던데, 문무일 검찰총장의 네. 시가 네. 시를 pos는데 대통령 앞에서 네. 느닷없이 꺼내서 읽은 시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조율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왜 한시를 대통령 주로 한시를 읽고 이런 건 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예. 하는 건데 검찰총장이 그 정답을 얘기하셨네요. 대통령 앞에서 왜 한시를 읽었을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대통령을 네. 향한 게 아니라 검찰을 향한 것이다. 아,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검찰을 그렇죠. 향한 것이다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어찌됐든 본인의 난감한 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라는 전체를 한번 읽어주시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없나요? 하늘 노릇하기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 아하.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는데 농부는 비 오기를 바라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하늘을 바라네. 그래서 기자들은 여기서 등장인물이 다섯 예. 그 화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5개 정당을 얘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하고 있긴 한데요. 어느 기자가 그래요? 기자 내려놓으라 그러세요. 그런 기사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비유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 정치권 안에서는 어쨌든 검찰총장이 이제 그 정권에서 요구하는 검찰 개혁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있죠. 그다음에 공수처 고위공직자의 있죠? 비리 수사처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아직은